1억짜리 건물에 보험을 1억을 들었는데 보험 가입은 1억밖에 안 했는데도 1억 2천만 원을 보험회사가 다 주도록 되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올바듬의 누수사고 관련 문의가 간간히 들어오고 있는데 누수사고가 정확히 뭐죠? 네, 누수사고는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에 이상으로 인해서 물이 새가지고 보통은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 피해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물건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통칭 누수사고로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누수사고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손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되 혹시 누수의 원인이 저희 집이 아닌 다른 집의 원인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윗집에다 이제 사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쪽에 해당 보험,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었는지 빨리 확인하시고 그런 경우 이제 그분들은 누수 탐지업자를 동네에 수소문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방문해서 어디서 물이 새는지를 탐지하는 누수 탐지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누수사고는 가족 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다 보상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그 말씀하신 가족생활 배상 책임, 예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었죠. 그래서 그 가족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상가용으로, 상업용으로 사용한 거나 아니면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걸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 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면요. 그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수사고는 원인 부위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한 소유나 관리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따져서 그 있는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보험이 적용되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이랑 주택이 아닌 거랑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 그러면 다른 거네요. 네. 해당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했다고 했을 때 네. 주로 보상이 되는 게 뭐 따로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은 내가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인 내가 타인, 나 아닌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해주는 건데요. 그 손해배상 책임을 해주는 부분에 관한 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배상 책임 보험을 설명을 드리면 아래층의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손해를 해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물건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감가상각한 가격을 따져가지고 그 물건을 못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감가상각한 가격, 중고가치를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많이 나는 피해들이 물이 젖어서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도배라든가 아니면 뭐 바닥에 마룻바닥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살고 있는 뭐 세간살의 어떤 물이 먹은 걸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데 다만 여기서 하나 좀 그 참고로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피해자분들은 물에 젖었다고 하면서 그 모든 거를 피해 내용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만약에 소파에 물이 젖었었다. 근데 지금은 젖어서 보기 안 좋지만 마른 다음에 만약에 소파가 멀쩡하다, 똑같다. 그럼 사실은 그건 손해가 없는 겁니다. 젖은 다음에 그게 어떤 물리적 변형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예를 들은 소파가 어디가 울든가 색깔이 변색이 돼서 천을 교체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세탁이 필요하다든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소파를 새로 사야 된다라든가 이런 손해들이 확인이 돼야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이 생기고 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유명해진 이유가 이 손해방지 비용 때문인데요. 보험계약법이라고도 부르는 헌법 680조에 보면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가 늘어나는 걸,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물어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은 보상 한도를 넘더라도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1억짜리 건물에 보험을 1억을 들었는데 불로 탄 손해가 8천만 원이고 그 불이 번지거나 다 타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비용이 4천만 원이라 그러면 총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보험 가입은 1억밖에 안 했는데도 1억 2천만 원을 보험회사가 다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손해방지 비용이 여기서 필요한 거 원래 손해방지 비용의 취지는 그겁니다. 여기 만약에 불이 났는데 119에 신고를 하죠. 근데 소방서가 올 때까지 내가 이렇게 불타는 거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위에 소화기 있으면 소화기를 뿌립니다. 소화기 뿌렸는데 불이 안 꺼져도 되고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더 번져도 상관은 없어요. 나는 불이 더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 소화기를 다시 사거나 충전하려면 돈이 듭니다. 근데 이 소화기는 화재보험에서 불에 탄 게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한 비용이라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으로 이 소화기를 다시 구입하거나 충전하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손해방지 비용이고요. 그래서 누수에서는 어떤 거냐? 내가 누수 부위를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죠. 안 그러면 아래층에 계속 물이 새겠죠. 아니면 물이 안 새게 하는 방법은 물 제가 안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물을 안 쓰고 제가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수 부위를 찾아가지고 누수 탐지를 해서 해당 부위를 찾아서 배관이 어디가 깨졌다 그러면 배관을 교체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물이 이제 정상적으로 안 새겠죠. 사용을 해도. 여기까지는 손해방지 비용을 해줍니다. 누수 방지 비용부터 배관 딱 교체하는 시점까지. 근데 그 이후에 그럼 다시 시멘트를 덮고 뭐 마루를 깔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부터는 안 해줍니다. 예전엔 보험회사가 해줬는데 최근에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보험회사 현대해상이랑 하나손해보험에서도 판례 재판 가서 진행한 내용도 있었고 또 금감원 분쟁 조정에서도 결과가 나온 거 손해방지 비용은 손해 원인을 딱 제거하는 그 시점까지만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피보험자 재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선 손해방지 비용으로 해주진 않고요. 그래서 이 누수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가입자분은 원래 남에게 물어주는 보험임에도 남에게 물어주는 비용 외에 본인의 집의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 보험 자체가 효용이 크게 활용되고 있고요. 그 손해방지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상가나 공장시설 같은 곳에 그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손해방지 비용은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험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보험 접수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 선임권을 활용을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의사표시를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합리적인 그리고 손해배상금 보험금 산정과 본인들이 입으신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고 그리고 정확한 그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사정사를 무료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누르셔서 확인해 보세요.